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시승하고 리뷰해드릴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네시스 GV70 일렉트리파이 모델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9,300만 원짜리, 9,300만 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금액인데, 테슬라 가격 오른 거에 비하면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 돼 버렸어요. 전에는 와, 이거 9천만 원이면 누가 사?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테슬라 모델 Y가 뭐 9천만 원, 뭐 풀옵션을 넣으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상황이 돼 버리니까, 저처럼 자율주행 옵션까지 넣어버리면 진짜 1억이 넘어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9,300만 원이면은 이 옵션에 이 고급감을 느끼면서 9,300이면은 굉장히 혜자스러운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를 타면서 제일 먼저 느꼈었던 거는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뒷좌석 같은 경우도 전장을 보면, 제가 요 전에 탔었던 차량이 소렌토다 보니까, 소렌토 같은 경우는 전장 자체가 4810mm, 그러니까 4m 80이죠. 그리고 얘가 4715니까 한 10cm, 9.5cm 정도가 얘가 짧아요. 그러면 9.5cm면은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2열 공간에 무릎 공간으로 치면은 주먹 하나 정도 이상이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남는 거라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럼 차량의 아예 지오메트리 자체가 틀려지는 부분인데, 걔는 그 10cm 더 긴 거 가지고 3열 시트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의 2열까지의 거주 공간으로 보면 굉장히 실내 구성은 잘 뽑아져 있다. 저는 좀 좁을 줄 알았어요. 외관에서 보이는 모양이 좀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조금 좁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좀 타보니까 보조석하고의 거리도 상당하고, 이 정도의 실내 공간이면 뭐 4가족, 5가족이 충분히 편안하게 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그 뭐 아반떼 풀옵션이냐 그랜저냐 막 이런 거 막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5천만 원 주고 살 거냐, 물론 소렌토에도 2.5 가솔린 터보가 있는데, 2.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얘의 엔트리 모델은 4,900만 원이고 소렌토 엔트리 모델은 3천만 원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렌토를 깔 때 만듦새가 허접하다, 소재의 고급감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거를 아마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네시스만 타봐도 이건 느껴요. 이게 똑같은 나파 가죽이다 라고 해도 만듦새가 진짜 너무 달라요. 얘는 국산차, 요새는 국산차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국산차 뭐 별로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좀 주접떨 때. 근데 지금은 국산차 너무 좋아하는데, 이 실내를 진짜 이 뭐 가죽이라든지 이 만듦새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남 스타필드나 뭐 이런 데 가면 제네시스 전시장 있단 말이에요. 이 제네시스랑 뭐 현대차 전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번 보시면, 헤드레스트 만듦새가 그냥, 얘는 고급차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차량이다, 이런 느낌이 확연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차량의 고급감이라든지, 물론 이 서스펜션 방식이, 얘는 전자식 라이더 컨트롤이 들어가서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소렌토는 없고, 서스펜션 자체도 얘도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을 쓰고 후륜은 멀티링크인 것도 똑같아요. 근데 전자식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얘는 조금 더 승차감 세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GV80으로 가면 W10번이어서 훨씬 더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고, 고급감 있는 승차감을 주기 위한 세팅이 GV80에는 들어가 있는데, GV80은 엄연하게 제네시스에서 처음 만든 구형 버전인 거고, 그보다 신형으로 GV70을 만들었기 때문에 차량의 완성도는 GV70이 훨씬 높아요. 타보시면 그게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이 전기 모델을 타면서 서울 지역으로 따지면 보조금을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치면 8천 후반대에 세금 내고 하면은 뭐 어쨌든 다시 뭐 9천만 원 이상의 값어 돈을 주고 얘를 산다라고 했을 때, 저는 비교 대상이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살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딱 하나, 통풍 시트만으로도 얘는 살 값어치가 있어요. 제가 타는 테슬라는 통풍 시트가 없어요. 이게 모델 3, 모델 Y는 없고 모델 X, S 요쪽 이제 저 더 위에 레벨을 가야 통풍 시트를 넣어주는 이상한 그 제도를 얘네들이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타는 모델 3는 통풍 시트가 없어서 타고 있으면 계속 몸이 더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량을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좀 주더라고요. 좀 한국 사람들도 통풍 시트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옵션이라든지 이 어떤 내장재의 고급감, 요런 게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도 보고 막 전방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좀 전에 전방 주시하라고 이렇게 경고등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저 앞에 있는 카메라처럼 생긴 저 센서에서 눈을 인식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멘트가 나와서 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에 도움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HDA를 켰어요. 그래서 뭐 속도는 차량이 동부간선도로 제가 늘 가는 그 코스인데, 오늘 차가 상당히 막히는 날이어 가지고 원래 이 시간에 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좀 유독 막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고속주행은 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동부간선도로에서 저번과 똑같이 강변북로로 나갈 때 헤어핀 코너 얘가 또 통과해 가는지 한번 또 다시 한번 테스트는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 차량 외형 디자인에 대한 평은 안 하는데, 제네시스 GV70의 디자인에 아쉬운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제네시스는 측면에 앞 타이어 이 뒤쪽에 이 아가미처럼 나와 있는 요 부분에 길게 쭉 깜빡이가 있어요. 여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GV80인데, GV80 보시면 앞바퀴 뒤쪽에 깜빡이 램프가 턴 시그널 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제네시스가 다 그래요. 근데 제네시스 GV70 그리고 G70 얘네만 저 사이드 턴 시그널이 없어요. 저게 언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냐면, 고속도로 같은 이제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이제 중앙분리대 쪽에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고,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벽을 박으면서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간에. 그러면 깜빡이를 아무리 비상등을 켜도 뒤쪽에서 오는 차량한테는 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스텔스처럼 갑자기 고장난 차가 확 나타나 가지고 2차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저렇게 측면에 턴 시그널이 저렇게 크게 있으면, 특히 또 제네시스는 턴 시그널 엄청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에 뭐 중앙분리대를 받고 차가 완전 90도로 꺾여 가지고 서 있다 하더라도 비상등만 켜지면 뒤쪽에서 오는 차량들한테 뭐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차량인데, 제네시스 GV70 그리고 G70 얘네만 저 사이드 램프가 없어서 보면서 저게 약간 그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같은 디자인인데, 이렇게 측면서부터 테일 램프까지 쭉 이어지는 그 디자인이 시그니처 같은 건데 왜 저걸 안 사용을 했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승해서 이제 나오면서 느꼈었던 거는, 브레이크의 초반 담력이 너무 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이렇게 꽂혀요. 퍽. 게다가 이제 시트고도 좀 높으니까 이렇게 팍 꽂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이 소렌토보다 오히려 제네시스가 시트 포지션은 더 SUV 같은 느낌을 들어요. 소렌토는 약간
좀 다리가 뭐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보다 세단에 앉아 있는 느낌의 그런 감흥을 받았다면, 얘는 훨씬 더 일반적인 SUV의 전통적인 SUV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의자가 조금 시트 자체의 포지션이 약간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세팅이 어떤지 좀 한번 봐볼게요. 드라이브 모드. 아이고야, 아니야 오디오 아니야. 오디오 안 들어. 네, 저는 오디오를 안 듣기 때문에. 아, 여기 있다. 아, 드라이브 푸시 터레인,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약간 숨은 그림 찾기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제가 에코 모드로 돼 있는데 이런 상태였어요. 아니다, 컴포트 모드였네요. 컴포트 모드였고, 네,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뭐 시트 사이드 블러스터, 뭐 하여튼 요 시트 측면에서 에어백처럼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시트를 이렇게 붙잡아 주는 그 느낌이 확 나요.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HDA 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깜빡이를 키면서 차선을 바꾸는 동안 얘가 앞차하고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급가속을 하려고 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차가 이렇게 두 대가 나란히 가고 있는데 내 앞 차량을 이렇게 쫓아서 가고 있다가 내가 차선을 바꾸니까 그 사이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확, 그래갖고 순간 저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네요. 지금 이 계기판에서도 이 차량 주변 차량의 모양이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 얘네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데 지금 하필 그 실수가 나왔네요. 긴급 차량이 하나 지나갑니다. 좀 양보 좀 해줄게요. 이 비상 깜빡이의 위치는 굉장히 사용하기에 좀 편해요.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비상 깜빡이가 위치해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하고, 비상 깜빡이 버튼 자체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어서 조작감도 좋아요. 이 소재가 알루미늄 같은, 알루미늄인지 알루미늄 코팅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재감도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이 촉감적으로는 되게 고급스러운 게 진짜 확 느껴져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게 1억 원의 가치가 있느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패턴과 뭐 장거리를 뭐 많이 다닌다든지 주유비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 아니면 조금 신문물을 접하는 거를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사용해 봄직하지만, 반대로 뒤집으면 전기차 자체가 원래 비싸잖아요. 전기차 모델을 구매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꼭 차량을 사용하는 한 5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전기차가 신차니까 뭐 저걸 사야지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5년 동안 사용할 기름값 그리고 자동차세 그런 것들을 한번 쭉 계산을 해봐서 나한테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가라는 거를 꼭 계산을 해보고 사세요. 그냥 무작정 사지 마시고. 그러면 뭐 가격은 가격대로 비싼 돈 주고 차를 샀는데 그만큼의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조금 아깝잖아요. 자, 지금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 접어드는 딱 잠실대교 방면으로 접어드는 그 헤어핀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거의, 네. 네, 뭐 택도 없어요. 그냥 놔버려요. 야, 뭐 요만큼도 안 꺾어요. 요만큼도 안 꺾고 그냥 직진을 해버리네. 왜 그러지? 이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G90도 해보고 저번에 탄 소렌토도 해보고 뭐 GV70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자율주행하는 제네시스 G90, 신형 G90 자율주행하는 아이들이 이제 막 목격되고 있잖아요. 그 차가 나오면 이게 통과될래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왜 못 잡는지 모르겠어요. 테슬라만 잡아서 테슬라가 막 너무 좋다, 막 테슬라가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의미니까, 저는 뭐 테슬라 바는 아닙니다. 테슬라 막 너무 좋아하고 막 테슬라가 최고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테슬라는 그 가격 대비 이 돈 주고 내가 이 차를 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차기 때문에 두 번은 못 살 것 같아요. 한 번은 못 모르고 그냥 사서 재밌게 잘 타고 있고, 그런 그 전기차에 대한 그 효과도 충분히 보고 있지만, 두 번은 못 살 것 같아요. 다음번은 국산 전기차 사고 싶어요. GV90. 요즘 나오는 이제 영상이나 뭐 뉴욕 맘모스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EV9에 대한 그 예상도를 이렇게 많이 그려줘서 올려주고 계시는데, 겉모습은 뭐 그렇게 따지진 않으니까 뭐 차량에 대한 디자인은 뭐 수긍할 수 있는데, 저거는 수긍이 안 되더라고요. 실내가 고급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네, EV9도 뭐 소렌토 같아요. 고급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장재의 소재라든지 이렇게 갖고 있어 가지고, 그런 차를 뭐 8, 9천만 원 주고 산다? 별로네.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아서, 그 정도 돈을 주고 살려면 차라리, 어차피 1억 원대 차를 살 거면, 1억 원 이상을 주고 살 거면 진짜 이렇게 G90이나 GV90처럼 아예 소재의 고급감으로 확 가버리는 이런 차량. 그러니까 얘도 물망에 오를 수는 있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충전구가 앞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경우에 따라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GV60보다는 저는 GV70을 좀 더 예쁘게 본 편이에요. GV60은 차 빵도 크고 이렇게 굉장히 전폭도 넓고, 차가 앞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웅장한 느낌이 생각보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뒷열 시트가, 제가 SUV를 볼 때 전통적인 이 사각형의 이 박스형 차라고 생각하지, SUV인데 쿠페형으로 생긴 이 파생 상품은 별로 이뻐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뭐 개취죠, 개취. 그 부분 때문에 GV60이 약간 이런 걸 깎아서 내리고, 뒷시트가 의자가 이런 식의 의자가 아니고, 시트를 요렇게 엉덩이 쪽을 밑으로 팠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쪽을 파고 의자를 요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앉을 때 무릎이 약간 이렇게 쓰는 느낌의 착좌감을 주더라고요, 뒷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뭔가 차를 어거지로 낮추려고 해서 목욕탕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약간 쪼그리고 앉아야 되는 느낌의 시트 포지션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하고는 결이 안 맞아서, 오히려 GV70이나 뭐 GV80 일렉트리파이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GV90이 있기 때문에 GV90을 정말 에어서스까지 넣어가지고 좀 고급감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상품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제가 K8 하이브리드랑 소렌토 하이브리드 두 대를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1억 정도 되는 SUV를 그냥 하나 더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렌토를 시승해보고 나서 사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이제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전기차라든지 저의 생활 패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려고 보면, GV60이나 EV9이나 아니면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는 차량으로는 GV70 일렉트리파이 뭐 요 모델이나, 아니면 그냥 GV80 내연기관 모델을 봐야 되는데, 그 정도 돈이면 그냥 내연기관 차는 그냥 왠지 사기가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전기차 모델을 타보신 분이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전기차 모델의 어떤 그 어떤 주행감을 한 번이라도 좀 느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전기차 타다가 내연기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서, 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또 어떨지, 또 이제 저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선택은 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